과거 한국의 방위 산업은 철저히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출발했습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전차, 전투기, 자주포 모두 외국산이었고 국산 무기라 해봐야 일부 보병화기 수준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반대의 풍경입니다. 전 세계 각국이 자국의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국산 무기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 변화의 분기점은 2022년. 폴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방위력 강화를 급히 추진했고 기존 서방 공급업체들의 납기 지연과 예산 초과에 실망한 끝에 한국과의 전례 없는 대규모 무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2문, FA50 전투기 48대, 그리고 K239 천무 다연장 로켓까지 포함된 이 계약의 규모는 약 17조 원, 단일 계약 기준으로는 유럽 방산 역사상 최대급이었습니다. 이 계약의 핵심은 속도와 신뢰였습니다. 대부분의 유럽 업체가 납기 4에서 5년 이상을 제시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2년 이내 초도 물량인데 3년 내 전력화를 약속했고 실제로 K9 자주포는 계약 5개월 만에 폴란드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흐름은 눈에 띄게 확산됐습니다. 노르웨이, 핀란드, 루마니아, 에스토니아가 K9을 잇따라 도입했고 말레이시아는 FA50을 선택했으며 필리핀은 한국산 전차 자주포 초계기 훈련기를 순차적으로 도입 중입니다. 호주는 장보고 3급 잠수함의 건조 기술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 등 중동 국가들 역시 한국산 유도무기와 방공체계에 대한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021년 72억 달러였던 방산 수출액은 불과 1년 만에 173억 달러로 2배 이상 뛰었고 2024년까지 체결된 계약 총액은 약 60조 원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짧은 기간 안에 세계 주요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첫 번째는 검증된 성능입니다. K9 자주포는 지금까지 9개국 이상에 수출된 세계 최다 판매 자주포로 북유럽의 혹한과 중동의 고온 건조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화력 운용이 입증됐습니다. K2 전차는 능동 방어 체계와 자동 변속 사격 통제 시스템을 탑재한 3.5세대급 전차로 평가받으며 서유럽 전차들과 실질적으로 경쟁 가능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FA50은 훈련기와 경전투기의 기능을 통합한 플랫폼으로 나토 탄약 호환, 정밀 유도폭탄 운용, A사 레이더 탑재 등의 확장성이 강점입니다. 두 번째는 빠른 납기와 생산 역량입니다. 다수의 서방 방산업체들은 생산 병목으로 인해 계약 후 수년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한국은 방산업체와 정부가 일체화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어 계약 체결 후 1에서 2년 내 전력화를 완료할 수 있는 실질적 납기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운용국 맞춤형 지원 체계입니다. 무기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운용 국가의 작전 환경에 맞춘 개량, 정비 인력 교육, 예비 부품 공급, 기술 이전 협정까지 전 과정에 걸친 포괄적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정치적 중립성과 안정성입니다. 한국은 미국처럼 군사 동맹의 조건을 걸지도 않고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지정학적 리스크를 동반하지도 않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도 전략적 선택지로서의 신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무기체계가 가진 특장점도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는 요소입니다. K2 전차, 유럽 기후에 맞춘 노르딕형 개량형 생산 가능 자동 조준 습지 주행 최적화, K9 자주포, 155mm 나토 표준, 40km 이상 장사거리, 고속 연사 능력, FA50, 가격 대비 뛰어난 전투기 성능, 2인승 훈련 겸용, 동남아 중동에서 강한 수요, 전공투, 유도탄 다중유도, 중거리 방공망 구성 가능, UAE 수출 성공으로 세계적 신뢰 확보. 이처럼 K방산의 부상은 단지 운이나 일시적 호재의 결과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축적한 기술력, 산업 기반, 정책적 뒷받침, 그리고 국제 정세의 변화가 서서히 맞물리며 만들어낸 복합적 결과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무기를 사는 나라였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 주요국이 자국의 전략 자산으로 한국산 무기 체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국가의 기술과 외교력, 산업 수준이 총체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변화는 더 넓은 무대로 확산되고 있습니다.